네, 하이 가이스 샨티입니다. 저희 2025년도 사회교육청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회교육청은 사실 교육청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낸 게 아니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또 3월이란 점에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소위 고3들에겐 첫 시험이죠. 그래서 이 사회교육청을 잘 봤다면 내가 겨울에 열심히 했구나 또 자신감 얻어 가시고, 만약에 사회교육청 조금 영어가 떨어졌어, 내가 겨울에 좀 안 했더니 영어가 확실히 떨어지네 라고 했다면 또 반성하시면서 이제 영어도 놓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총평 한번 해볼게요. 역시 가장 궁금하신 것은 난이도가 되겠죠.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어떤 퍼센트를 그리는 난이도의 경우엔 대략적으로 난이도가 한 중상에서 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역시 1등급 비율 예측은 참고만 하시는 거지만 대략 한 5, 6% 정도, 5, 6%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잘 조절된 것 같습니다. 소위 사회교육청이 예전에 무슨 막 2% 내외 정도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혹은 뭐 이제 조금 더 쉽게 나와도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되게 한 5, 6% 느낌으로 잘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쉬운 시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번 시험에 고2보다 올랐다면, 혹은 재수 이상분들은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다면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특징들이 보시면 문학, 철학, 과학 지문이라는 소재가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수능 영어의 소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평가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또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할 그런 소재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역시 좀 더 평가원은 조금 더 참신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지문이라든지 뭐 일상생활 얘기라든지, 그죠? 갑자기 내가 어디 뭐 지하철을 타는데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죠. 조금 더 그런 좀 참신한 지문들이 아마 평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식하고 티피컬한 이런 일반적인 소재를 연습하기 되게 좋은 또 시험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난이도, 논리, 지문 논리, 그리고 소재까지 해서 꽤나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볼게요. 즉,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 제가 N수생인데 이거 좀 풀어서 뭐 출력해서 풀어볼 좀 가치가 있을까요? 뭐 쌤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 어떤 교육청 시험이든 뭐 소위 정말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아쉽더라도 너무나 좋은 무료의 또 전국 표본에서 내 등수를 알 수 있는 좋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N수생이어도 출력해 풀어보시는 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사회교육청은 소재의 참신함? 그것 조금 아쉬운 거 정도 외에는 되게 좋은 시험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잘 조절되었고, 소재, 티피컬한 거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논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분들 특히 N수 이상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좋은 평가원 문제와 또 그러지 않은 교육청이나 사설 문제를 또 가르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과목 불문한 것인데, 일반적인 교육청 문제나 어떤 사설 문제들은요, 조금 피상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국어도 수학도요. 그리고 조금 1차원적 사고, 소위 좀 기술적인 사고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으면 그럼 좀 교육청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가원은, 그리고 또 수능은 꽤 다릅니다. 평가원 수능은 정말 매년 느끼지만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즉, 피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해야 하고, 조금 이전에 나왔던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라는 어떤 조금 더 profound, 심오한 사고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이 사회교육청 시험도 그 기준에 적합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피상적인 어떤 풀이, 즉 쉽게 말하면 순서 문삽, 특히 순서 문삽에서 어떤 그런 지시어 연결어만 보고, 물론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시어 연결어만 보고 사고하지 않고 1차원적으로 풀리는 문항들이 별로 없고, 지시어 연결어가 많이 있지만 이 지시어가 어떤 내용 가리키는 거지? 혹은 이 연결어, 이 역접이 어떤 논리 대립성이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풀 수 있게 잘 낸 시험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조금 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조금 특징이 빈칸이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 33, 34 빈칸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좀 문삽이랑 순서가 올라왔고 어휘가 좀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빈칸 31, 32가 또 약간 뒤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보통은 역시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제가 하는 평가원은 보통은 이렇게 빈칸 친구가 아래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능은 더 그래요. 그래서 딱 수능 시험지 느낌을 가지시려면 지금 문삽, 순서 난이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친구들 33, 34, 32 혹은 31까지 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만 위로 올라와주면 조금씩만 어려워지면 그게 수능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시험지가 1등급 비율이 한 5, 6%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고3 표본이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평가원 6월 혹은 9월 수능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1등급 비율이 아마 한 7% 정도 나올 시험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7%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7, 8%에서 조금만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빈칸을 조금 더 어렵게 하면 딱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앞쪽에서부터 잠깐 쌤이 조금 몇 개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험지 같이 꺼내시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21번입니다. 21번 친구 의미 문제였는데 이 친구 데카르트 지문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지문의 어떤 대립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친구이고 정말 순수한 어떤 논리력, 이해력이 좀 필요했던 친구라 좀 어려웠던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 과학 철학이 예전엔 통합되었다가 나중엔 과학 철학이 좀 분리되었어 라는 요 어떤 대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었냐.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내는 것이고 해강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우리 30번 어휘 친구가 오답률 또 2위까지 왔죠. 역시 그 작년 평가원 9평도 어휘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특이 케이스예요. 수능 날엔 어휘가 오답률 이렇게 뭐 1, 2위인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역시 이 친구도 뭐 제가 항상 너무 강조해왔던 그런 어떤 대립적인 개념이죠. 즉 기계적인 얘기랑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얘기, 요 대립성을 잡았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문에 또 이제 modern, 현대의 얘기와 tradition, 전통 얘기가 있어요. 퀴즈, 둘 중에 필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전통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 이런 기계적인 특성들이 이런 전통적인 권위들을 좀 무너뜨리고 있다. 즉, 어휘 5번에 this devotion, 이러한 전통에 대한 devotion 뭐예요? 전념, 헌신이 아니라 이런 전통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대와 전통의 대립성을 잡을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그런 대립성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31과 32는 조금 무난스 했고요. 33, 34가 좀 어려웠네요. 그죠? 보시면 33이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34번 친구는 지금 보시면 어떤 limit, 제한, restrict, 제한하고 또 이런 framework, 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지문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작년 수능 34번도 그렇고 뭐 평가원 지문에 좀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라고 34번 친구 치고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34번이 오답률 5위가 아닌가 해요. 보통은 오답률이 조금 1, 2, 3위 내에 있을 때가 많죠. 반면에 이제 33번이 오히려 무슨 얘기예요? 조금 과학 쪽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정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어떻게 사이즈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신다라는 요 얘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제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지문의 중반부에 있는 강력한 부정어 어디에 내용쳐 있어야 돼? no longer 내용쳐 있으면 그 문장 속에서 no longer 통해서 not A or B를 잡았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답을 좀 낼 수는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역시 이따 해설 강의 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문삽 보시면 우리 순서 친구 36번이 조금 더 위에 있고요. 37번이 조금 뒤에 있죠. 그 이유는 역시 37번 보시면 37번은 역접과 지시어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때가 많아요. 즉 37번 친구는 A단락과 B단락에 모두 역접 뭐 네모쳐 있어야 돼? but 네모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통한 대립성도 너무나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단락에 너무나 명확한
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쌤이 이제 주는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런 주는 지시어가 있으면 정말 시간을 줄이면서 빨리 풀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36번일지 37번일지는 보통 모릅니다. 그죠? 보통은 36번일 때가 많은데 역시 케바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A 단락에 너무나 구체적인 의미의 지시어 뭐가 있죠? These charters가 있으니 앞에 이제 이런 헌장들이 어디에 있지? 라고 빨리 눈알 굴려가지고 C단락 마지막에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바로 BCA 찍고 넘어갔어야 돼요. 쌤도 실제로 이 시험지를 풀 때 여기에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주는 지시어가 있는 순서 문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을 좀 줄이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자, 반면에 36번 친구, 이 친구가 좀 위에 있는 이유는 역시 지시어가 지금 보시면은 A 단락에 such a language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C 단락에 it이 있긴 하죠. 그 외에 눈에 띄는 어떤 연결어, 역접이든 순접이든 없고요. 그리고 지금 A 단락에는 such a language이든 혹은 C 단락에는 it이든 간에 둘 다 이 지시어가 그냥 이게 가리키는 게 이거네 라고 풀 수가 없고 지금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즉 정말 외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각자 이름 붙이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언어가 있고 인간이 일반화하는 단순한 언어가 있죠. 이 두 개를 이해하시고 각 단락이 어떤 언어 얘기인지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외계인 언어 가리키는 거네 소셜 랭귀지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충분히 어떤 이해력 그 대립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영어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좋은 문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신하고 좋은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되게 잘 나온 문제다 또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주어진 글에 해설 때 할 건데 좀 더 하면 너무 좋아서 주어진 글에 있는 어떤 언어가 만약에 일반화, 단순화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이 가정 물어보시고 그 가정에 대한 답으로서 C단락의 조동사 would be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 묻고 답하기 패턴이죠. 요건 조금 옛날 평가원 순서 문제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단순히 이제 묻고 답하기가 아니고 어떤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답변을 it would be라고 C단락에서 조동사를 통해 한 것이 굉장히 영어적으로 좀 잘 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C단락 오는 것은 문제가 좀 없었어야 해요. 되죠? 자, 그리고 문삽 친구 특징은 또 뭐냐? 문삽 친구는 지금 보시면 오답률이 39번이 1등이고 38번이 지금 6등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던 거죠. 두 개가 공통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키스로직 순서 문삽 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간 키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문삽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건 뭐예요? 정답 번호에 소위 갭 단절이 있어 없어? 없을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답이 둘 다 3번이시죠. 지금 둘 다 3번인데 사실상 두 문항 모두 3번 자리에 어떤 단절 갭이 즉 키워드나 로직 연결어나 혹은 지시어적인 그런 단절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되게 희미해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시고 지문이 좀 양분되어 있는 구조를 보시고 주어진 문장을 넣는 저희 많이 연습한 거죠. 저희 키스로직 순서 문삽 그리고 주간 키스에서 많이 연습한 패턴이에요. 단절이 지문에 명확하지가 않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정의하시고 지문 구조가 양분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게 넣으셔라는 얘기입니다. 즉 38번 친구도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 an alternative view가 있으니 대안적인 관점이죠. 즉 두 개의 관점 대립되고 있네. 그럼 언제 이 관점으로 넘어가지라는 그 전환 포인트에 넣었어야 하고 우리 39번 친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보시면 이제 bias, 편향에 대한 문제죠. 이 편향이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의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의식적인 문제 말고 motivational 뭐예요? 동기적인 이유,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문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무의식에서 motivational, 동기적인 이유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 전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높은 영어력과 또 논리력이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단절 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충분히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강에서 조금 더 쌤이랑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39번 같은 친구는 역시 이 무의식 얘기, 뭐 합리성 얘기 이런 것들이 작년 구평 30번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 그 친구랑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보시면 좋아. 쌤이 또 이제 해강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약 문제 쉬웠고요. 그리고 요약 문제 답이 1번이 좀 국룰일 때가 많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장문
딱 깔끔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이장문 친구 또 번역, 뭐 문학, 비문학 번역 얘기라 완전 쌤 전공 얘기죠. 그래서 뭐 쌤도 재밌게 또 읽었는데요. 네,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 총평을 좀 문항별로 하고요. 방향성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게. 자, 가보자. 방향성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시간. 하루에 영어 시간 얼마 투자해야 될까요? 근데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친구들 이 인풋을 투자하는 만큼 뭐가 나오는 거죠? 아웃풋이 나오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함수, 그지? 싫어하시나? 네. 그래서 다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상승 폭이 다르겠죠. 그래서 딱 정해드릴게. 친구들은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해, 그죠? 본인이 약상승을 하고 싶어. 즉 이제 3월 교육청 봤지? 당장 이제 5월 시험은 조금 이르니까 6편까지가 어떤 한 프레임, 시간 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6편까지 해서 그래도 지금 이 3월 교육청에서 한 1, 2등급 올리고 싶다. 물론 너무 사바사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해서 6평 때 지금보다 뭐 1등급 정도 많으면 2등까지 올리고 싶다. 하루에 한두 시간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시간 꾸준히 하시면 돼. 그지? 반면에 내가 지금 영어가 4등급이야. 근데 정말 최소한 2 이상. 내가 지금 3등급이야. 근데 6평 때 무조건 1.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2-3시간 투자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역시 참고만 하시는 거죠. 너무 지금 사바사이고 케바케야.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해하시죠? 그럼 뭘 할 것이냐? 하루에 한두 시간 혹은 많은 친구는 2-3시간을 뭘 할 것이냐? 역시 제 커리로 좀 설명드려야 하겠죠. 정해드릴게요. 뭐 쌤이 좀 커리 내년에 조금 더 정리할까 하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안내 드려볼게. 본인이 4, 6등급이다. 즉 5등급 내외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 키스타트예요. 무조건 키스타트고 앞쪽에 구문편이 이건 사실 전국의 모든 구문 강의가 어쩔 수가 없어. 조금 지루하기는 해. 왜냐면 독해를 해야 뭔가 좀 재밌거든요. 문제도 풀고. 근데 문장 해석은 재밌긴 쉽지 않아. 그래서 재미는 쉽지 않아? 좀 지루하긴 하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를 조금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못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근데 버텨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키스타트 앞쪽에 구문편 잘 버텨서 해주시고 근데 그만큼 버텨서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를 수 있게 쌤이 구성 다 해놨어요. 정말 매일매일 학습하고 복습할 수 있게. 오케이? 그래서 구문편 듣고 독해편까지 들으면 그럼 보통 이제 한 2, 3 나올 것이고 거기에 키스키마 베이직으로 독해를 보충까지 한다라고 하시면 거진 이 커리만 하셔도 여기에 프리퀀시로 어휘만 빡세게 외우셔도 5등급 내외에서 2까지 진짜 거의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5등급 내외에서 키스타트, 키스키마 베이직으로 독해까지 보충까지 하면 키스타트에 독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짧을 수 있으니 이걸로 보충까지 하면 제가 거의 2등급 보장할게요. 그 예시가 여기 또 인스타템이 좀 DM 받아가지고 또 나왔네요. 선생님 맨날 6등급이었는데 키스타트 독해편까지 들었더니 고3 3모 3등급 나왔어요. 감사드려요. 딱 이 케이스. 여기에 이제 아마 키스키마 조금 해주시면 베이직 그럼 바로 2까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퀄리티가 또 있고 자 다음에 쌤 제가 대략 한 2, 3등급입니다. 3등급 내외예요. 뭐 할까요? 바로 이제 Natural Freedom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구문 조금 뭔가 아는 상태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문 같은 거 말고 어떻게 구문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NF 10강밖에 안 돼. 이걸로 이제 쌤이랑 잠깐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해석 좀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키스로지 독해편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키스로지 독해 그 다음에 순삽 빈칸 쭉 가시면 돼. 그지?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뭐 후기가 많이 왔지만 궁금하신 분은 쌤 인스타 뭐 스토리 한번 보시고 뭐 쌤은 이런 후기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본인의 꾸준함과 회독을 강조하는 거.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다. 그지? 그러니까 나를 듣긴 들었죠. 그죠? 1월에 NF, 2월에 키스로지 독해, 3월에 순삽. 딱 얼마나 이상적이니. 그죠? 딱 하나씩. 자꾸 친구들은 뭐 쌤 뭐 병행할까요 하시는데 병행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정확히 끝내고 복습하시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루에 1시간 반 자기 전에 딱 3등급에서 딱 1등급 깔끔하죠. 여기 딱 깔끔한 친구야. 그러니까 지금 딱 3개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지니? 지금 3월 합평 때 한 3등급 정도였어? 3개월 동안 이 친구처럼 하면 6평 때 1 나올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해하시죠? 근데 정말 이 공을, 크레딧을 쌤도 잘 했고 쌤 교재랑 강의 좋지만 그지? 이 친구 봐봐. 너 이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공이 있는 거지. 하루에 1시간 반. 얼마나 좋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온 것 같다. 예. 백척간두 진일보하겠습니다. 뭐 친구의 좀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되게 진중한 성격인가 봐. 쌤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한 3등급 친구들 다 6평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쌤 제가 좀 잘합니다 라고 하시면 역시 바로 키스로직 순서 빈칸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간 키스로 양적 확대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 질문도 많더라. 쌤, 키스로직과 주간 키스를 병행해야 됩니까? 역시 이거는 본인이 하루에 가용한 영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지금 한 2등급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1등급이 꼭 필요해. 진짜 영어 꼭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한 2등급 이상인데도 하루에 영어에 2시간 뭐 정도 할 거야, 이상. 그지? 그러면 오케이. 얘랑 얘를 병행할 수도 있어. 이거를 메인으로 하면서 얘는 문풀 양치기로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그게 아니죠. 특히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다른 과목 좀 더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1시간, 1시간 반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시고 끝나시고 넘어오시면 돼.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과목 그렇지 않아? 이 친구가 이제 양적 확대를 위한 친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간 키스는 2등급 이상 추천을 해. 2등급 이상. 근데 모든 과목 그렇지. 결국 진짜 2등급에서 1로 가는 것, 그리고 불안한 1에서 정말 고정 1이 되는 것은 어떤 과목이든 정말 또 압도적인 양을 또 넣어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간 키스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가끔 이제 영어인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수능 날에 안정적인 1을 받고 싶다면.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이 친구로 꾸준하게 조금 양적 확대를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본인이 수능 날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어 1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1이 나올 수 있다. 되죠? 그래서 이걸 하시고 이거 하셔라. 본인이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다? 2개 병행하셔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딱 그 3월 학편 봤죠? 본인의 어떤 고3 수준의 어떤 국수형 탐에서의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물론 그 가늠은 이제 사실은 6평이 좀 정확하지만, 그지? 근데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과목을 좀 잘하고, 좀 더 약하고, 얘는 좀 효과가 금방 나오고, 못 나오고 있죠. 정하셔야 돼. 본인이 영어를 가지고 정시, 수시에서 무기로 쓸 건지 말 건지 정하셔야 돼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 조금 과목 홍보 좀 해도 돼? 그러니까 나 홍보 말고 과목 홍보. 해볼게. 그러니까 쌤도 이제 우리 회사니까 어제 그 대성 라이브를 좀 봤어요. 그 대성 라이브를 보니까 저 친구들 뭐 이렇게 되게 좀 만담 형식으로 되게 진행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 친구들의 고민 상담이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최저를 최적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지? 요거를 제가 이제 국어로 맞출까요? 아니면 이제 영어로 맞출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 너무 사바사겠지. 너무 사바사야. 어떤 질문들이든 간에 답변은 너무 사바사인 얘기들이죠. 결국 근데 뭐 강사 혹은 쌤들은 일반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겠죠. 뭔가 전제 조건이 동일했을 때의 일반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겠지. 무슨 얘기냐? 정말 국어, 영어에 있어서 혹은 수학까지 해서 재능이 비슷해. 뭔가 내가 딱 특출나게 국어 잘하거나 수학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해. 쌤이 좀 그랬거든요. 쌤이 이제 국수형이 되게 각 과목에 대한 재능이 그냥 비슷비슷 또이또이해요. 그걸 참 잘 보여주는 게 쌤 개인적인 얘기 미안한데 뭐 그 민우님 N수의 신도 보시면 있지만 쌤이 이제 재수 수능이 이제 국수형 100분위가 98, 98, 98이었어요. 얼마나 이쁘니? 그러니까 정말로 되게 얼라운드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면 과목에 대한 본인의 재능에 유불리가 없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국어쌤, 수학쌤 죄송합니다. 뭘로 최저 맞춰야 돼? 뭘로? 무조건 영어죠. 죄송해요. 이거는 진짜 주장해야 돼. 무조건 영어.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최저 뭘로 맞춰야 돼? 무조건 영어죠. 왜요? 국어, 수학은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평과 절평 과목의 1등급을 맞는데 들어가는 품을 비교한다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학을 조금 다녀본 친구들은 무조건 공감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대학 가시면 이제 학점을 따기 위해 과목을 듣는데 상평 과목이 있고 절평 과목이 있어. 학점 따기 뭐가 압도적으로 쉬울까? 무조건 절평이죠. 쌤도 고백합니다. 쌤도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 이런 게 있는데 회계 원리 같은 과목들이 영어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절대 평가였거든. 네, 무조건 절평 들었습니다. 야, 회계 원리니까 쉬운 과목이겠지. 근데 그게 상평이 되는 순간 막 저 눈에 보이는 쟤를 이기려고 치열하게 막 말이 안 되죠. 국어 수학 1, 2등을 받겠다? 상평에서 전국에 있는 국어 수학 좀 나쁜 말 쓸게 재능충 친구들을 내가 이겨서 1, 2등급 받겠다는 거예요. 그지? 쉽지 않아. 본인도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재능이라면 전국에 있는 정말 뛰어난 그럼 당장 본인 우리 학교에 있는 국어 수학 잘하는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험지만 이기면 되는 그것도 정말 2등급은 정말 쉬워요. 키스타트랑 키스키마 베이직까지만 해주면 나온다고 진짜 무조건. 그지? 1등급도 정말 당연히 이 1등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쉽죠. 그죠? 그래서 전 정말 제 과목 홍보해야지 정말 친구들이 영어 공부 안 하거든. 그지? 그래서 어필을 좀 할게. 영어로 하자. 정해야 돼. 딱 지금 각 보시고 오케이. 나는 최저를 맞춰서 대학 갈 타입이야. 딱 보니까. 수능에서 내가 정시로 막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수시로 가야 돼? 그럼 최저 맞춰야겠지? 그럼 무조건 영어로 맞춰야 되고 혹은 또 무슨 케이스 있죠? 정시에선 뭐 쌤도 정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꼭 영어 1이 필요한 데가 보통 어디예요? 요즘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메디컬이죠. 본인이 정말 메디컬 가야겠어 라고 하시면 영어 1인 거는 뭐 너무나 잘하실 겁니다. 여러 선후배분들이나 후배분은 아니죠. 선배님들이나 혹은 커뮤니를 좀 보시면 혹은 우리 입시쌤들의 얘기 좀 보시면 영어 1은 뭐 메디컬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 딱 양극단에 있는데 본인이 정말 정시파 정말 고트 정시파 메디컬 꼭 가야 돼.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영어에 1시간, 1시간 반 무조건 투자해야 돼. 혹은 본인이 진짜 수시 최저로야. 그래서 영어로 나 1 맞춰야겠어 라고 하시면 역시 또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꼭 투자해야 돼. 이걸 결정해야 돼. 근데 션티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뭣도 아닌 것 같아. 즉 내가 수시 쌤 저 이미 망했는데요. 내신이랑 여러 가지. 쌤 제가 메디컬 갈 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에 그냥 일반적인 대학 가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쌤 제가 한 2등급만 나오면 혹은 3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저 3 맞고 서울대 갈래요. 이런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영어를 뭐 소홀히 할 수도 있죠. 예. 정하셔야 돼. 결정의 문제예요.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가. 내가 그러니까 전략을 뭘로 짤 것인가. 최저인가? 메디컬인가? 중간인가? 무엇인가? 그지? 쌤이 얘기하는 이러한 최저로 혹은 메디컬 친구라면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만 꼭 투자하자. 그러면 확실한 보상해주는 게 영어다. 아니 왜 절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쌤이 지금 이렇게 막 우렁차게 열정적으로 조금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우리가 3월이니까 그래. 3월이니까. 마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마치 하자. 이해했어? 마치니까 좀 마치 하자. 좀 전진하자. 웨딩 마치. 알지? 웨딩 마치 전진하자고. 이해하셔? 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쌤이 또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우리 강사분들이 되게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잖아. 근데 뭐 말로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쌤이 올해도 역시 뭐 5월, 6월, 7월, 9월, 10월 교육청도 다 찍으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무료 자료이고 무료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거니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최저로 친구들은 영어로 초점 맞춰가지고 꼭 대학 가시기를 또 이제 우리 메디컬 쪽 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영어 1등급을 통해서 영어 2등급이었으면 못 쓸 메디컬을 또 쓰는 그런 또 무기 과목이 영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될까요? 자, 저희 3월 교육청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해설 강의 또 굉장히 퀄리티 있게 정성 있게 준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꼭 좀
시험 봤으니 해강 들어보시고 아낌없이 또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See you guys.